마이클 잭슨에게는 특별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바로 영화 나홀로 집에의 스타 맥컬리 컬킨. Ready? Let's just go. You cheater! Wow! 무려 22살의 나이 차이가 있었지만 그들은 네버랜드에서 나이를 초월한 친구처럼 함께 장난치며 뛰어놀았죠. 그런데 A police investigation into allegations that Michael Jackson sexually abused a young boy. I am not guilty of these allegations, but if I am guilty of anything, it is of giving all that I have to give to help children all over the world. 마이클 잭슨은 한 남자아이를 성추행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고 동시에 언론은 맥컬리 컬킨의 속옷에 그가 손을 넣었다는 의혹을 추가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이걸 들은 맥컬리 컬킨은 Nothing happened, you know? I mean, nothing, really. I mean, we played video games, you know? 결국 이 모든 건 거액을 뜯어내기 위해 꾸며진 사기극으로 밝혀졌지만 이미 언론을 통해 그에게 새겨진 낙인은 너무나도 잔인했습니다. What is a 36-year-old man doing sleeping with a 12-year-old boy or a series of them? 그리고 그가 세상을 떠난 뒤에야 수많은 의혹들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죠. 그런데 2025년 사진 한 장이 공개되는데 바로 앱스타인과 함께 찍힌 마이클 잭슨의 사진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죽어서까지 다시 한번 대중의 의심 앞에 세워지게 되는데 도대체 그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마이클 잭슨은 어떻게 진정한 팝의 황제가 될 수 있었을까요? 마이클 잭슨은 단 한 번도 평범한 어린 시절을 누리지 못했는데요. 바로 그의 아버지 조셉 잭슨 때문이었습니다. 조셉은 자녀들과 함께 밴드 잭슨5를 결성했는데 5살밖에 되지 않는 어린 마이클까지 일찌감치 그룹에 합류시켰죠. 바로 마이클에게서 천재적인 재능을 발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심각한 문제들이 있었는데요. 조셉과 아이들은 연습을 위해 대부분의 시간을 스튜디오에서 보냈고 그는 강력한 통제를 위해 아이들이 자신을 아빠라고 부르는 것조차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And he didn't allow us to call him daddy. And I wanted to call him daddy so bad. He said, I'm not daddy, I'm Joseph to you, you know? 그리고 연습 중 만약 한 스텝이라도 놓친다면 Would he only use a belt? Why do you do this to me? 그 대가는 너무 가혹했죠. 그런 환경은 마이클에게 아버지와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고 싶다는 강한 마음이 들게 만들었습니다. 폭력과 통제로 사람을 움직였던 아버지와는 달리 그는 예술과 감동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야겠다고 다짐했죠. 그렇게 마이클은 여러 분야의 전설적인 예술가들을 롤모델로 삼으며 자신만의 꿈을 키워갔습니다. People like Chaplin, I mean, God, how could you not admire his genius? I love Beatles music. I just love great music. I love Michelangelo. If I had a chance to talk to him or read about him, I would want to know about what inspired him to become who he is. 그렇게 예술가를 향한 꿈과 혹독한 훈련의 고통, 이 두 경험은 훗날 그가 위대한 가수로 성장하는 가장 중요한 토대가 되었죠. 마이클 잭슨의 압도적인 노래 실력 덕분에 잭슨5는 단숨에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고 마침내 당시 흑인 음악계 최고 음반사였던 모타운과 계약하며 첫 앨범을 발매하게 됩니다. 잭슨5의 데뷔 반응은 폭발적이었고 최고의 인기를 누리게 되었죠. 하지만 화려하고 빠른 성공 뒤에는 마이클을 오래도록 괴롭히게 될 또 하나의 문제가 자라고 있었는데요. 바로 그의 외모 콤플렉스. 그 상처의 시작은 역시나 아버지 조셉이었습니다. God, your nose is big. You didn't get it from me. And I just hated it. I cried every day because of it. Your father would tease you about your Yes, he would pimples? tell me I'm ugly. 그리고 20살 무렵 그는 무대에서 넘어져 코뼈가 부러지는 사고를 당하게 되는데요. 그때 그는 이계의 코를 작게 만들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이후였는데요. 수술 후 호흡에 문제가 생기며 계속해서 재수술을 거듭해야 했고 이렇게 잦은 코 수술은 결국 대중들에게 성형 중독 이미지를 심어주게 되었습니다. 마이클 잭슨에게 이런 콤플렉스와 상처를 안겨준 조셉은 훗날 이에 대해 해명했는데요. Say, let's get into this beating thing. There's no such thing as beating a kid. You whip them and punish them for something they did, and they will remember that. So they remember it in such a way they wouldn't do it again.
That's the way I was. 당시 마이클은 더 이상 잭슨5의 막내가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솔로 아티스트로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형제 그룹 안에서는 자신만의 음악적 표현의 한계를 느꼈기 때문이었죠. 그리고 곧이어 마이클은 여행 일정표 뒷면에 자신이 꿈꾸는 미래의 모습을 담은 선언문을 작성하는데 MJ가 내 새로운 이름이 될 거야. 더 이상 마이클 잭슨은 없어. 나는 마법 같은 존재가 될 것이고 완벽주의자, 연구가, 훈련가, 그리고 마스터가 될 거야. 나는 시대를 풍미했던 모든 위대한 배우들을 하나로 합친 것보다 더 뛰어난 존재가 될 거야. 마이클은 역대 최고가 되기 위해 그 누구보다 철저한 완벽주의자가 되었는데요. 실제로 10곡짜리 앨범 하나를 준비하면서 그가 준비한 곡은 무려 120곡에 달했죠. Every album that I record, I write like literally. I'm telling you the truth. I write at least 120 songs every album I do. 마이클이 노래를 만드는 방식 또한 굉장히 독특했습니다. 그는 머릿속에 떠오른 영감을 비트박스로 풀어내곤 했죠. And build all the sounds around that. 그렇게 마이클 잭슨이 치열하게 노력해 완성한 첫 앨범은 엄청난 상업적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하지만 그 큰 성공에 비해 그래미에서는 기대만큼 인정받지 못했는데요. 당시 흑인 아티스트를 향한 경직된 인식이 그 원인이었습니다. 그때 마이클은 다짐했는데요. 다음번에는 심사위원들이 상을 주지 않을 수 없을 만큼 완벽한 앨범을 만들겠다고, 그리고 자신이 이전에 해왔던 모든 것을 뛰어넘는 완전히 새로운 작품을 만들겠다고 말이죠. 그렇게 탄생한 앨범은 바로 스릴러였습니다. 결과는 말 그대로 대박이었는데요. 스릴러는 단순히 히트 앨범을 넘어서 전 세계를 뒤흔든 문화적 사건이 되었죠. 하지만 마이클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음악을 듣는 것에서 끝내지 않고 보는 것까지 완벽히 바꾸려 했는데요. 그렇게 탄생한 것은 바로 14분짜리 뮤직비디오였습니다. 그리고 이 작품은 뮤직비디오라는 장르 자체를 완전히 바꿔버렸죠. 그 앨범에서 가장 중요한 곡 중 하나는 바로 빌리 진이었는데요. 그런데 이 노래의 시작은 사실 꽤 기괴했습니다. 1981년 마이클은 한 여성에게서 편지를 받게 되는데요. 본인 아이의 아버지가 마이클이라는 내용이었죠. 그런데 사실 마이클은 그녀를 만난 적조차 없었습니다. 처음엔 그저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무시했는데 편지는 점점 더 위험해졌죠. 그렇게 마이클은 악몽을 꿀 정도로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그의 머릿속에 하나의 멜로디가 떠오르는데 Now I remember when I wrote Billie Jean, I was riding in my car. You know, the whole Where did that come from? From above. 라디오에서는 빌리진이 매일 흘러나왔고 차트에서도 1위를 달리고 있었지만 정작 마이클은 무대에 서지 않았습니다. 더 완벽한 무대를 위해 조용히 준비를 거듭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때 마이클은 모타운 25주년 공연에 형제들과 함께 무대를 서달라는 요청을 받게 됩니다. 잭슨5의 이미지를 탈피하고 싶었던 그는 공연 참여를 두고 한 가지 조건을 내걸었는데요. 형제들과의 무대가 끝난 뒤 자신에게 단 한 번의 솔로 무대를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조건은 아무에게도 알려지지 않은 채 극비리에 진행되었죠. 그렇게 잭슨5의 공연이 끝나고 마이클만이 홀로 무대 위에 남게 됩니다. 형제들조차 왜 마이클이 혼자 남아있는지 의아해하던 그 순간 I like those songs a lot, but especially I like the new songs. 반응은 상상 이상이었고 무대는 기립박수로 뒤덮였습니다. 이보다 더 성공적일 수는 없었죠. 그런데 I was backstage crying afterwards because I was unhappy. 사연은 이렇습니다. 사실 마이클은 이 무대를 위해 문워크를 배우고 발전시켰을 뿐만 아니라 또 다른 동작을 집요하게 준비했었는데요. 바로 발끝으로 몸을 세우는 동작이었죠. 그는 이 장면을 완벽하게 만들기 위해 매일같이 연습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공연에서는 아주 작은 실수로 중심이 금방 무너지고 말았죠. 그렇게 완벽주의자였던 마이클은 큰 실망감에 빠져 있었는데 But then as I was walking to the car, there was this little boy and he said, "You're amazing. Who taught you to ever dance like that?"
For the first time, I felt I did a good job because I know children don't lie, and I just felt so good about it then. 그렇게 이 무대를 기점으로 그는 단순한 인기 가수를 넘어 대중문화의 기준 자체를 바꾼 위대한 아티스트가 되었습니다. I love Michael Jackson to death. It's fantastic. I love him so much. He made a quick dash for the door. 이후 마이클은 더 이상 잭슨5로 활동하는 것을 원치 않았는데요. And you don't feel guilty or worried about your brothers. No. 그런데 그때 펩시가 거대한 광고 계약을 잭슨5와 마이클 잭슨에 제안합니다. 이 광고를 위해 소속사와 부모님 그리고 형제들까지 마이클을 설득하기 시작했죠. 그렇게 결국 그는 가족들을 위해 광고 계약서에 서명하게 되는데 Singer Michael Jackson is back home tonight after suffering burns to his head last night during the filming of a Pepsi TV commercial. He has both second and third degree burns of the scalp. 이 사고로 마이클은 엄청난 고통에 시달리기 시작했고 추후 마약성 진통제에까지 의존하며 중독 상태에까지 이르게 되었죠. 그 무렵 마이클의 피부색은 점점 눈에 띄게 변해가고 있었는데요. 미디어에서는 하얀 피부를 갖기 위해 피부를 표백하고 있다고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사실이라 믿었죠. 하지만 진실은 달랐습니다. Are you bleaching your skin and is your skin lighter because you don't like being black? Okay, number one, I have a skin disorder that destroys the pigmentation of the skin. It's something that I cannot help. Okay, but when people make up stories that I don't want to be who I am, it hurts me. 그리고 펩시 사고 이후 그의 피부 변화는 이전보다 훨씬 더 빠르게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사고와 루머, 끝없는 오해 속에서도 마이클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또 한 번 최고의 앨범을 발매했고 이후에도 마이클은 데인저러스라는 또 하나의 명반을 발표하며 여전히 자신이 최고의 아티스트임을 증명해냈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마이클 잭슨은 역사상 가장 상징적인 공연을 기획하게 됐는데요. 바로 1993년 슈퍼볼 하프타임 쇼였습니다. 마이클은 등장한 뒤 노래도 춤도 추지 않았습니다. 무려 2분 가까이 그대로 서 있기만 했죠. 사연은 이렇습니다. 2 days ahead of time, Michael called me at my house at 3 o'clock in the morning and said, I want to determine when the show starts. I have a concept for the beginning. And the cue was, I'm going to reach up and take my glasses off. And that's when you prepare to roll the trap. 마이클은 항상 관객을 기다리게 해야 한다고 말해왔는데요. Michael, he always said, like, make them wait for it, you know? You got to marinate in it. You got to sit with it. So everybody, you build anticipation. And that's what he did. 하지만 이걸 지켜보는 제작진 입장에서는 심각한 방송사고였습니다. And I start to just shout, Michael, damn it, take your glasses off. Take 5. Come on, Michael. Do it. Stand by V.T. Baker. Here we go. He can't hear me. I'm just losing it. Come on, Michael. Do it, baby. I'm kind of just shouting into my headset. All the camera guys can hear me. Come on, Michael. But that was the deal that I had made with him, and I was not going to jump the cue. 그렇게 무대는 완전히 무르익기 시작하는데 Roll V.T. Baker. Ready shot 12 on 2. Number to 2. Ready shot 12 on 2. A little bit tighter. Wolf. Ready 2. Take. Shot 13 on 5 next. 3. Ready 4. 마이클은 자신의 곡들을 압축해서 쏟아내며 단 몇 분 만에 압도적인 아우라를 보여줬고 이후 전 세계 어린이들에게 둘러싸인 채 마지막 노래를 불렀습니다. 마이클 잭슨은 단순한 스타를 넘어 셀럽들의 셀럽이 되었는데요. Because I was like walking up to do my part, and then I went like, just right on the stage. I was like, oh, Mike? Like all the questions I could have asked, everything I could have said. 그리고 그 시기 마이클 잭슨은 당시 전성기를 달리고 있었던 또 한 명의 슈퍼스타를 만나게 되는데 바로 마이크 타이슨이었습니다. So he's waiting for a car.
and there's really nobody there but just me and him. And he's just waiting for the car, and just looking, and people are coming over, from the band, from backstage talk. And then I try to get closer because I want to say something, and then he turned around and said, "Where do I know you from?" I'm at the height of my career, bad. That is impossible. Like that. Oh my God. "Do I know you from somewhere?" I said, "No, sir, no. I just came to show. I really admire yours." So, okay. And you turned around and got in the car. I said, "Oh, I gotta try that on somebody." 그리고 그의 영향력은 할리우드와 스포츠계를 넘어 대한민국에까지 이어졌는데요. 당시 삼성의 회장이었던 이건희 역시 마이클 잭슨의 팬이었고 그를 한국에 초대하기까지 했습니다. Nice to meet you. Oh, I like him very much. Thank you. Thank you very much. You're welcome. 어릴 때부터 유명했던 마이클 잭슨. 이제 그는 세계 어디를 가도 사람들이 알아보는 존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그는 가끔 아무도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평범한 사람이 되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가끔 가짜 수염에 낡은 모자를 쓰고 해진 옷을 입은 채 노숙자처럼 LA를 걸어다녔죠. I have incredible disguises. I can fool my own mother. 하루는 골동품 가게에 들어갔는데 역시나 가게 주인은 곧바로 그를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겁에 질린 마이클은 자신이 마이클 잭슨이라고 설명했지만 그대로 경찰서에 잡혀갔죠. 이렇게 마이클은 평범한 사람처럼 살고 싶어 했고 어린 시절 누리지 못한 자유와 행복을 되찾고 싶어 했습니다. People wonder why I always have children around because I find the thing that I never had through them. 마이클은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고 꿈꿀 수 있는 공간 네버랜드를 자신의 집 안에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영화 나홀로 집에의 스타 맥컬리 컬킨과 마이클 잭슨은 함께 장난치고 뛰어놀며 나이를 초월한 절친한 친구 사이가 되었죠. Ready? Let's go. You cheater! Wow! We won the fight again and again. No! I'll kill you! I'll kill you, Mac! 그런데 A police investigation into allegations that Michael Jackson sexually abused a young boy. I am not guilty of these allegations, but if I am guilty of anything, it is of giving all that I have to give to help children all over the world. 사건은 에반 챈들러라는 인물이 마이클 잭슨이 자신의 13살 아들 조던 챈들러를 추행했다고 신고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수사는 잔혹했는데요. 마이클은 경찰 앞에서 옷을 모두 벗어야 했고 신체의 가장 은밀한 부분까지 카메라에 찍히는 굴욕을 견뎌야 했습니다. 하지만 더 무서운 적은 언론이었는데요. 자극적인 헤드라인은 매일같이 신문 1면을 장식했고 마이클은 재판이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죄인처럼 소비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충격적인 보도는 맥컬리 컬킨의 속옷에 마이클이 손을 넣었다는 주장이었죠. 하지만 맥컬리 컬킨은 그런 일을 당한 적이 없다고 직접 말하며 마이클을 진심으로 변호했고 Talked about young boy sleeping in his bed, in his bedroom. Yeah, it wasn't anything like weird. It wasn't anything we thought about. We go to the movies and we do this, we do that. Nothing happened, I mean, nothing really. I mean, we played video games, Like, I don't think you understand. Michael Jackson's bedroom is 2 stories. And it has like 3 bathrooms. 결국 모든 사건들이 에반 챈들러가 마이클로부터 거액을 뜯어내기 위해 꾸민 사기극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마이클은 모든 혐의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이미 그에게 새겨진 낙인은 너무나도 잔인했죠. What is a 36-year-old man doing sleeping with a 12-year-old boy or a series of them? And that's a ridiculous question, but since people want to hear it, the answer, I'll be happy to answer it. I could never harm a child or anyone. It's not in my heart. It's not who I am. And it's not what I'm not even interested in that. Because there wasn't one piece of information that says I did that. All my private things, and they found nothing that can say Michael Jackson did this. Nothing. But let me ask you to a this couple of day, questions. nothing. Still nothing. Let me ask nothing, you a couple. nothing. 상처투성이가 된 마이클은 이후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엘비스 프레슬리의 딸 리사 마리 프레슬리였는데요. 두 사람의 만남은 그 자체로 화제였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두 사람의 사랑을 쉽게 믿지 않았습니다. Do you guys really love each other or you're just doing this to satisfy the media? Michael, I know that this is an intimate question, but are you having sex together with Lisa Marie? Again, I can't believe it. This is about the skepticism. Yes.
이런 상황이 지속되자 그들은 2년 만에 이혼을 발표하게 됩니다. 안타까운 이별이었죠. 이후 마이클은 자신의 피부과 간호사였던 데비 로우와 결혼했고 두 아이의 아빠가 됩니다. 하지만 이 결혼 역시 오래 이어지지는 못했고 그는 다시 한번 이별했죠. 시간이 지나 마이클 잭슨에게 또 다른 거대한 적이 등장했는데요. 그 정체는 바로 그의 소속사 소니였습니다. 마이클은 과거 거액을 들여 비틀즈의 저작권이 포함된 음악 출판 회사를 인수했습니다. 이후 이 회사는 소니와 합병되었고 결국 마이클은 소니의 지분 50%를 보유하게 되었죠. 하지만 그 지분은 마이클의 가장 큰 약점이 되었는데요. 네버랜드 유지비, 거대한 씀씀이, 끝없는 소송과 합의금이 이 지분을 담보로 받은 대출에서 나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마이클이 활동을 멈추고 빚을 갚지 못하는 순간 그가 가진 지분은 헐값의 소니의 손에 넘어갈 수 있는 구조였던 것이죠. And Sony, the way they get revenge is to try and destroy my album. 그리고 마이클이 의심한 인물은 바로 토미 모톨라였습니다. And Tommy Mottola is a devil. 그는 21살이 어린 머라이어 캐리와 결혼한 뒤 감금시키고 미행, 도청을 했고 자신의 뜻을 거스르는 아티스트들은 업계에서 매장시키기 일쑤였으며 심지어 마피아 연계설까지 따라다니는 남자였죠.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 직후 마이클이 또 한 번 아동 성추행 혐의에 직면하게 된 것이죠. 하지만 이번에는 훨씬 더 심각했습니다. 사건의 시작은 마이클이 기자 마틴 바셔에게 다큐멘터리 제작을 허락하면서부터였는데요. 마이클은 자신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지만 결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다큐멘터리는 그를 잠재적 위험을 가진 위험의 대상으로 표현했죠. Is that right, Michael? It's very right. It's very loving. That's what the world needs now. More love, more. The world needs a man who's 44 sleeping in a bed with children. No, you're making it all wrong. It was spliced together and put together in a way which in my opinion was designed to make Michael look bad. 다큐멘터리가 방영된 후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마이클을 비난하기 시작했고 네버랜드에는 70명의 경찰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역시나 언론은 다시 한번 그를 괴물처럼 몰아갔고 일부 동료들도 그를 비난했죠. 심지어 에미넴은 디스곡까지 공개했는데 Never met Mr. Eminem and I've always admired him and to have him do something like that was pretty painful as an artist to another artist. And it's sad. 하지만 시간이 지나 재판이 진행될수록 그를 향한 주장들은 하나둘 무너져 갔습니다. 그리고 맥컬리 컬킨은 또 한 번 마이클 잭슨의 편에 서서 그를 도왔죠. Actor Macaulay Culkin arrived and left the courthouse here in Santa Maria with very little fanfare. His testimony didn't last too long. In a very clear and strong voice, he told the jury Michael Jackson never touched him inappropriately. He also said, quote, I never saw him act improper with anybody. 피해를 주장한 이들의 증언들은 흔들렸고 앞뒤가 맞지 않는 정황들이 드러났으며 결국 이 사건들이 마이클의 돈을 노린 거짓된 공격이었다는 사실이 또 한 번 밝혀졌죠. 그리고 2005년 마이클 잭슨은 모든 혐의에서 무죄 판결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이미 그는 너무 깊이 망가진 뒤였습니다. 그렇게 가장 위대한 팝 황제는 스스로 세상에서 자취를 감추기 시작했죠. 마이클은 네버랜드를 닫고 미국을 떠나 한동안 바레인에 머물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랜 소송과 논란은 그를 세상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었고 막대한 빚과 재정 압박까지 그의 삶을 짓누르고 있었죠. 그의 이름은 여전히 전설이었지만 세상은 그가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The King of Pop, Mr. Michael Jackson. This is it. See you in July. 이 소식은 전 세계 뉴스 일면을 장식했고 티켓 예매에는 무려 100만 명이 몰렸는데요. 그리고 당연하게도 모든 티켓은 첫날 매진이 되었죠. 50살이 된 마이클 잭슨은 여전히 우리가 아는 그 마이클 잭슨이었습니다. 그렇게 강도 높은 연습과 리허설 속에서 최고의 무대가 완성되어 가고 있던 그 순간 I need an ambulance as soon as possible, sir. We have a gentleman here that needs help and he's not breathing. We're trying to pump him, but he's not. That Michael Jackson has died. The King of Pop has died. Michael Jackson is dead. 2009년 6월 25일 마이클은 끝내 그 무대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었을까요? 마이클은 오래전부터 심각한 불면증에 시달려 왔습니다. 여기에 마지막 콘서트를 앞둔 강도 높은 리허설과 12년 만에 복귀라는 엄청난 압박감까지 겹치며 그의 상태는 점점 더 악화되고 있었죠. He kept saying that he had to sleep. His show was going to fall apart. He needed to sleep.
문제의 원인은 주치의였던 콜레드 머레이였습니다. 그는 마이클에게 약물을 투여한 뒤 그의 상태를 제대로 지켜보지 않았고 약 1시간 가까이 그의 곁을 떠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이클의 심장이 거의 뛰지 않는 것을 확인한 뒤에도 그는 자신의 과실을 숨기려는 듯한 행동을 먼저 보였고 911이 도착했을 땐 딱딱한 바닥이 아닌 푹신한 침대에서 심폐소생술이라는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고 있었죠. 결국 콜레드 머레이는 과실치사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징역 4년을 선고받게 됩니다. 마이클 잭슨은 생전에 자신의 장례식마저 지상 최대의 쇼가 되길 바랬습니다. 그렇게 그가 떠나는 마지막 자리에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이 차례로 무대에 올랐고 전 세계 10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의 음악과 삶을 함께 추모했죠. Ever since I was born, Daddy has been the best father you could ever imagine. As the days keep rolling on, and I just wanted to say I love him so much. 마이클 잭슨이 세상을 떠난 지 수십 년 뒤 인류 역사상 가장 추악한 사건 중 하나가 세상에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제프리 앱스타인 사건이었죠. 그런데 공개된 앱스타인 관련된 파일 속에서 뜻밖의 사진 한 장이 발견되는데 바로 앱스타인과 함께 찍힌 마이클 잭슨의 사진이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또다시 마이클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역시 이상했어. 우리가 속았던 거 아니야? 이미 세상을 떠난 마이클이 죽어서까지 또다시 대중들의 의심 앞에 세워진 것이었죠. 하지만 이번엔 마이클의 지인들이 먼저 나서 그건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마이클의 10년차 경호원은 당시 마이클이 팜비치 근처로 이사하기 위해 약 30채의 집을 둘러보던 중 당시 누군지도 몰랐던 앱스타인과 사진 한 장을 찍은 게 전부였다고 말했죠. I was his bodyguard, I was his friend. Michael wanted to move to Palm Beach. One of them that was for sale was Jeffrey Epstein's mansion. Did Michael Jackson know who Jeffrey Epstein was? He never had a clue. That was a 30-second picture. 그리고 실제로 공개된 자료 속에도 마이클 잭슨과 앱스타인의 관계를 보여주는 기록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또 피해자들의 증언 속에서도 마이클 잭슨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었죠. 그런데 앱스타인의 자료 속에는 또 다른 이름이 등장했는데요. 바로 마이클이 생전 악마라고 불렀던 남자 토미 모톨라였습니다. 그 문서에는 토미 모톨라의 이름이 745회 등장했는데요. 단순히 이름만 나온 게 아니라 앱스타인과 수년간 전화, 이메일, 그리고 선물을 주고받은 정황까지 나타났습니다. 물론 이름이 등장했다는 사실만으로 범죄 혐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마이클 잭슨과는 분명히 다른 그림이었죠. 세상은 너무 쉽게 마이클 잭슨의 네버랜드를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마이클은 네버랜드를 통해 이 잔인한 세상으로부터 순수한 아이들을 지켜주고 싶었던 것이 아닐까요? 마이클은 항상 위대한 아티스트가 되기를 꿈꿨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막연히 바라기만 한 것이 아니라 이미 세상에 큰 발자취를 남긴 거장들을 집요하게 연구했죠. 어쩌면 이것이야말로 마이클 잭슨이 시대를 넘어 전설이 될 수 있었던 진짜 비밀이 아닐까요? Some of the greatest men that have made a mark on this world were treated like that. You know, you're not gonna do it. You're not gonna get anywhere. They laughed at the Wright brothers. They laughed at Thomas Edison. They laughed at Walt Disney. And these are men that shaped and changed our culture, our customs, the way we live, the way we do things. Believe in yourself. Study the greats and become greater. I don't care if the whole world is against you or tease you or say you're not gonna make it. Believe in yourself. No matter what. 이번 영상을 준비하면서 정말 수없이 많은 인터뷰와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막상 정리하다 보니 스토리상 다 담지 못한 인터뷰들 속에 오히려 성공 방식과 삶을 대하는 태도가 더 깊게 담겨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 아쉽게 넣지 못했던 인터뷰들을 따로 정리해 멤버십 전용 영상으로 담아보았습니다. 레전드 인물들의 성공 방식과 마인드를 조금 더 깊이 보고 싶은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세계 최고의 아티스트이자 팝의 황제 마이클 잭슨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Oh my God. Do you remember? Oh yeah. I remember that set, the whole moment. You do? Yeah. What was in his mind? That the whole world was like watching and it was alive. Only getting started when it's midnight, keeping it tight. If a nigga wanna go to war, it can get dark, but we stay bright. Coming like a night, it's on sight. Ever touch my sleeve? Niggas around there wanna disagree when it's clear that I'm speaking facts. Man like me, you know I'm proactive. Never gonna stop till I see the big man's on flats. Hop on the front door, it's like midnight, midnight, midnight.